AI 기반 공시 뉴스를 진단하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다큐 뉴스 조우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어떤 뉴스와 공시가 나왔는지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이 드리시 네척을 PEF 큐리어스 파트너스에 4,500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네이버가 SM에 대한 지분 인수설에 투자 검토 없음을 결정했습니다. 신성ENG 삼성전자 클린룸 시스템의 천장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 백신 3상 식약처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첫 번째 공시는 삼성중공업이네요. 근데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삼성중공업이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이제 드립십 네척을 그 PF 큐리어스 파트너스에 이제 인도한다, 판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수치가 좀 복잡한 수도 있는데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그 드립십 네척을 1조 400억 원에 큐리어스 파트너스에 이제 팔았습니다. 근데 대신 그 큐리어스 파트너스가 제3의 펀드를 만들었는데 제3의 펀드에 출자한 게 지금 자막에는 5,900억입니다.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삼성중공업이 드립십 네척을 팔아서 삼성중공업 자체로 유입되는 금액의 현금은 4,500억 정도입니다. 물론 추가로 이 큐리어스 파트너스에서 이 네척을 갖고 또 이제 오퍼레이션을 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생기면은 삼성중공업 일정 이상 또 이제 그걸 쉐어하기로 했지만 어쨌건 현재로서는 1조 400억 원에 이제 그 드립십 네척을 파는데 거기에 이제 팔기 위한 자금으로 5,900억을 출자했기 때문에 실제로 삼성중공업의 순 현금은 이제 4,500억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드립십 네척을 4,500억에 팔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드립십 네척이 한 척당 한 그 제조 하는데 건조하는데 한 5억 달러. 그 지금 환율 1,200원 하면 6천억쯤 내죠. 그러면 네척이면 2조 4천억쯤 되는 큰 금액인데 2014년에 그 당시 유가가 이제 100달러에서 40달러로 급락을 합니다. 그래서 드립십이랑은 이제 해양에서 석유 시추를 하는 이제 그런 기능인데 당시에는 유가가 올라갔으니까 석유 시추선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그 삼성중공업의 드립십을 갖다가 이제 발주를 했는데 정작 이제 유가가 폭락을 하니까 그 완성된 드립십을 인수하지 않겠다고 이제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는 이게 일종의 이제 재고가 된 것인데 이 단순한 재고 창고가 그 운영 비용뿐만 아니라 많은 재고 손상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이제 작년까지도 이 재고 처리 때문에 재무제표가 이제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이번에 결단을 내려서 비록 많은 손실을 봤지만 드립십을 갖다가 국내 PEF입니다. 그 큐리어스 파트너스에게 그 4,500을 받고 넘기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좀 아쉬운데 이걸 계속 그 10년 가까이 끌고 가는 이보다 끌고 가서 재무제표 악화를 갖다가 기여하기보다는 이제 재고를 청산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참고로 이제 삼성중공업 비롯해 국내 그 빅3 업체들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이 모두 이제 이 드립십과 관련해서 2014년에 관련해서 좀 악성 수주를 했습니다. 악성 수주라는 건 무엇이냐면 일정 이상의 이제 그 제조를 하기 위한 금액이 있는데 3사가 출혈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실제로 건설 제조에 필요한 금액보다 더 안 좋은 낮은 금액으로 수주를 한 것입니다. 그 가장 근본적 이유는 대우조선해양 때문인데요.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주인 없는 회사로 산업은행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인 없는 회사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CEO나 임원들은 임기 시절에만 매출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주를 하고 나서 실제로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건 5년 후, 3년 후이기 때문에 단기에만 이제 그 매출에 올리면 되기 때문에 그 악성 수주를 갖다 맞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도 처음에는 뛰어들지 않았지만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수주를 갖다가 싹쓸이 하다 보니까 현대중공업이나 이제 그 삼성중공업도 어쩔 수 없이 악성 수주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재작년이죠. 그 산업은행에서 이제 대우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에 넘기기로 했다가 이유에서 이제 그 반대를 해서 됐지만 어쨌건 근본적으로는 이 대우조선해양의 주인을 찾아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국내 조선 그 3사에 모두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이제 그 지금까지 10년에 걸친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그 지금 전 세계적으로 LNG 수주가 이제 엄청난 호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LNG 선을 제작할 수 있는 곳이 중국에 있는 기업과 중국에 있는 조선소와 국내 3사밖에 없습니다. 3사, 그러니까 현대미포조선까지 합치면 어쨌건 그 국내 기업밖에 없는데 중국에 있는 조선소도 LNG선을 갖다 수주하긴 하는데 그 LNG선 수주하는 중국 기업이 기술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고
그 LNG를 갖다 카타르에서 발주를 하면은 카타르 중국에 있는 그 업체가 우리는 카타르에서 그 들여온 LNG를 갖다 우리나라 조선에 맡기겠다. 중국 자국 조선소에 맡기겠다 해서 중국에 있는 조선소가 수주를 하는 것이지 기술력이 높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술력만 보면은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완전히 이제 그 싹쓸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이 LNG선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수주를 하고 있는데 다만 삼성중공업은 다른 두 개 회사보다는 좀 늦게 그 재무제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3년 정도에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은 삼성중공업을 길게 보면은 이제 그 전체적 주가가 이제 우상향하겠지만 아직까지는 한 1, 2년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삼성중공업이 이제 또 하나 특이점이 무엇이냐면 최근에 제가 이틀 연속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가 주가는 지금 횡보하고 안 좋지만은 삼성전자가 평택 캠퍼스, 평택 공장에 대규모로 증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설을 한다는 것은 공장을 짓는 것인데 그 공장에 최소 15조, 20조 정도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공장에 필요한 기자재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신성 그 LNG, 그 신성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이틀 전에 말씀드린 소방설비 그 파라텍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그 평택 캠퍼스에 마감을 갖다가 하는데 거기에 또 엄청난 금액을 갖다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삼성중공업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국내 조선 3사가 대조 때문에 악성 수주가 있었다는 내용도 좀 참신하네요.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네이버가 있습니다. SM의 M&A 건은 해프닝인가요? 어떤 내용이죠? 예, 그 일단은 그 SM 인수를 해서 뭐 여러 회사가 이제 연루가 됐고 여러 회사에서 관련된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네이버는 우린 SM 인수하지 않다고 이제 않겠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는 이제 발을 뺐다고 봐야 되죠. 관련해서 이제 네이버가 어제 실적을 1분기 잠정 실적 발표했는데 발표 이후에 이제 컨퍼런스 콜을 이제 가졌습니다. 컨퍼런스 콜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그 1분기에는 임금 협상 때문에 이제 실적이 좀 안 좋았다 그 것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임금 협상 완료를 12월 달에 그러니까 4분기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 노조와랑 관계 때문에 그 작년 하반기에 이제 그 네이버 직원 중에 한 명이 이제 안 좋은 사고로 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조 협상에 이제 지지부진해지면서 1분기 협상을 완료하면서 1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좀 감익이 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추정이 사실 확인된 것이 무엇이냐면 이커머스, 네이버의 매출을 갖다가 견인하는 게 이커머스인데 이커머스의 정체가 됐다는 것이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의 매출의 상당 부분을 이끄는 이커머스가 정치됐고 그 정체된 이유는 뭔지는 좀 추후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실제적으로 그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집에 있으니까 이제 이커머스 매출 올랐다가 이제는 외부로 나가니까 이커머스 매출이 실제 정체된 것인지 아니면은 뭐 쿠팡이나 신세계, SH.com의 어떤 치열한 경쟁 때문에 이커머스 정체된지는 추가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네이버가 또 추가로 말을 한 건 뭐냐면 야후가 네이버랑 야후는 이제 소프트뱅크 손정희와 이제 네이버가 이제 2019년에 그 합작을 해서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격적으로 야후와 제휴를 해서 일본 이커머스를 추진하겠다고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커머스에서 성공 방정식을 성공을 시나리오를 썼기 때문에 네이버가 야후랑 손잡고, 그러니까 야후는 이제 국내에서는 포탈의 네이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이제 그 SNS 메신저는 이제 일본에서 라인이죠. 그래서 양사를 갖다 동시에 합쳤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라인과 야후가 합쳤다는 것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합친 거랑 같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바탕으로 일본의 이커머스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일본의 이커머스 시장은 한국의 3배인데 이제 이커머스는 이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매출 올리겠다는 것이 네이버의 입장이고, 그다음에 웹툰도 결국 이제 웹툰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웹툰이라는 콘텐츠를 바탕으로 영화나 드라마가 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웹툰 시장이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네이버 웹툰을 갖고 영화에 직접 투자하지 않았는데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직접 투자를 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웹툰과 콘텐츠의 대장주는 이제 그 미국의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가 20만 명이 그 10년 만인가 엄청난 그 기간 만에 이제 감소하면서 넷플릭스 주가 엄청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를 살펴보시면서 네이버랑 우리나라 콘텐츠 주식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가 일본의 이커머스 시장에 진출하는군요.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도움 말씀에 타키오 뉴스 조호진 대표입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